이것은 똑똑한 영양의 힘. 강아지를 잘 알고 딱 맞춘 영양은 생기 있고 활기찬 삶을 살게 해줍니다. 나이별, 크기별, 견종별, 건강상태별 더 세밀하고 정확한 영양학적 솔루션 로얄 캐닌. 사료는 똑똑해야 한다. 로얄 캐닌. 자,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벨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네, 위클리벨 네. 고정 시청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걸 그래요? 체감하세요라고 물어보려고요. 잘 모르겠는데. 근데 하여튼 많이 보시긴 하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네. 그럼 어떻게 알아요? 고정적으로 많이 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냥 방송 잘 봤다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거 보니까 예전에 기사는 안 읽으시다가 영상을 많이 보시는 거 아닌가. 저는 네. 그거 어디서 느끼냐면 두 가지 측면에서 느끼는데, 첫 번째는 데일리벳 저희 영상 올라간 밑에 댓글 네. 달아주실 때 위클리벳에서 이런 얘기들 다뤄주셔서 저 참 많이 도움받고 있습니다. 이런 댓글들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고정적으로 보지 않으면 이런 말씀 못 하시는데 싶고, 또 하나가 제가 이제 가끔 뭐 수의사 선생님들이나 또는 그 관련해서 업체 분들 인사를 하게 되는데 알아보시는. 네. 그래서 보시냐고. 네. 다 보신대요, 그러면? 안 보는 분도 있고. 알아보시는 게 근데 중요해요. 알아보기는 하시고 위클리벳이 있다는 건 아시고,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사실 수의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분들 중에서도 우리 학범 대표나 저의 개인적인 팬들뿐만 아니라 그냥 정말 불특정 다수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위클리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선 저희가 더 잘해야겠죠? 네. 오늘 준비 많이 해오셨어요? 오늘 준비를 거의 못 해가지고. 아니, 네. 이게 되게 차이점이 있다? 네. 상준 대표는 항상 오실 때 자료를 이만큼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네. 우리 학범 대표는 보통 노트북 하나 멋있게 딱 들고 오거든요. 네. 근데 네. 상준 대표가 자료 가지고 온 거는 똑같이, 말은 똑같이 준비를 못해서 네. 이러는데 본인은 이미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그냥 가져온 거고, 네. 학범 대표가 자료를 가져올 때는 정말 준비가 안 됐을 때 네. 보고하려고. 네. 오늘 자료 굉장히 많네요. 오늘 준비를 거의 못 해가지고 네. 노트북도 갖고 오고 막 출력된 것도 많이 갖고 왔습니다. 보면서 해야죠. 네. 근데 그 학범 대표가 사실 이렇게 자료를 준비 많이 해올 때는 반드시 중요한 문제고, 내가 여기서 오늘 내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고 가겠다라는 네. 의지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얼마 전에 대한수의사회 이사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수의사 회장 선거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거기서 직선제가 나가리가 됐거든요. 아니, 나가리는 표현 쓰면 안 되나요? 잠깐, 이렇게 고급진 얼굴에서 그런 저렴한 네, 단어를. 직선제 도입이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고 그 이어서 수의사 회비 얘기까지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네. 저 위클립에서 일반인 분들도 많이 보시는데 오늘은 좀 일반인 분들이 보는 내용보다는 수의계 내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근데 뭐 일반인 분들이 사실 그 전문적인 단체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니까, 수의계가 도대체 수의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이런 것도 좀 보고, 그리고 약간 좀 저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밖에서 우리가 별로 관심 가지지 않았던 문제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상하게 왜 저기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길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부가 돌아가는 구조를 약간 파악하게 되면은 이해가 되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학범 대표와 저를 본다는 기분으로 그냥 일반인 분들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그 대한수의사회 회장 선거, 그러니까 대한수의사회가 지금 중앙회가 있고 대한수의사회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뭐 경기도 수의사회, 서울시 수의사회, 부산시 수의사회 같은 지부 수의사회가 있고 그 안에 이제 분해 수의사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수의사회 같은 경우에는 만양시 분해, 수원시 분해, 고양시 분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중앙에 이제 대한수의사회가 있고 밑에 분해까지 하면 200몇 개 이제 수의사회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18개 지부가 있고 그 밑에 분해. 200여 개 지부 수의사회가 있는 거죠. 분해 수의사회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부 수의사회도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다 직선제로 회장을 뽑고 있어요. 근데 지금 회원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건 중앙회, 이제 대한수의사회 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하자. 지금은 간선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 직선제로 하자는 요구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대한수의사회 24대 집행부인데 김옥경 회장님이 23대, 24대 지금 2번 하고 계시거든요. 김옥경 회장님이 이번 재선에 출마하실 때 공약 중에 하나로 이 선거제도 한번
회원들이 원하는 대로 논의를 한번 해보겠다. 그 직선제에 대한 논의가 요구가 많은데 그걸 한번 검토해보겠다라고 해서 선거제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논의를 하고 막 해가지고 최근에 대한수의사회 이사회에 직선제 도입 한번 해보자라는 안건이 상정이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안건이 막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서 선거인단제 지금 이사회보다는 더 참여자를 늘려서 더 많은 회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인단제를 운영하자는 안 한 건이랑 그러니까 지금은 간접 선거인데 간선제인데 예, 그 대의원들이 뽑는 거죠. 그죠, 대의원제죠. 네. 네, 근데 이 대의원이 100몇십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선거인단제로 확대를 해가지고 400몇 명이 참여할 수 있는 안 그게 1안이었고 두 번째가 지금 이제 대의원들이 150명 정도 되니까 네. 거기서 더 확대를 하자. 그렇죠. 그게 이제 선거인단이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거죠. 그렇죠. 네. 선거할 때 그 지금 대의원에다가 이사분들 포함한 대의원에다가 선거에 참여하실 분들을 더 모으는 거죠. 각 그렇죠. 지구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회원들의 의견을 더 반영한 그런 선거를 치르자. 그게 첫 번째 아니었고 두 번째가 이제 직선제 도입이었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 안건을 상정해놓고 이사회에 이제 투표를 했는데 비밀 투표를 통해서 선거인단제가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직선제가 떨어진 거죠. 직선제 안건이. 직선제가 부결되고 선거인단제로 네, 현재의 대의원보다는 어쨌든 숫자는 늘어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의 핵심은 그 많은 회원들이 이제 직선제를 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수의사에 지금 24번 회장을 뽑는 동안에 한 번도 직선제로 선거를 해본 적이 없고 거기다가 지금 반려동물 임상위원이 제일 많고 앞으로도 더 많아질 텐데 반려동물 임상하시는 회원이 한 번도 회장이 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대한수의사회 일을 보면 반려동물 쪽에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이제 회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한수의사 회장이 반려동물 임상 출신이 아니라 지금 공무원 출신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려동물 임상에 대한 정책이 적고 그런 것들이 적은 것 같다. 신경을 덜 쓰는 것 같다. 그래서 직선제를 해서 좀 반려동물 임상위원이 좀 회장이 돼서 우리를 좀 대변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대의원 중에서도 반려동물 임상하시는 분들이 많긴 많거든요.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 직선제를 한 번은 좀 우리도 도입해보자. 이런 의견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2년 전에 저희 데일리베이스에서 설문조사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87%가 직선제로 회장 선거 해야 된다 이런 설문조사의 결과가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갔는데 어쨌든 이게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나 봐요. 근데 그 반대하시는 분들 얘기를 그때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비용이 많이 들 거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직선제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거라는 거죠. 후보들 간에 뭐 다툼이 있고 실제 다른 협회에서 직선제하는 다른 협회에서 선거만 끝나면 뭐 회원들끼리 고소고발하고 그게 그 회장 집행부 기간 내내 고소고발이 진행되면서 법정 싸움이 진행되면서 일은 제대로 못하고 뭐 이런 일들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들이 우리 수의사는 아직 작은 조직인데 그런 부작용들까지 감안하면서 우리가 직선제 도입해야겠냐 뭐 이런 의견이 있었고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 이런 스마트폰이 발달됐기 때문에 선거 비용이 절대 많이 들지 않는다. 실제로 조사를 좀 해보니까 뭐 몇 천만 원 안 들게 할 수는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비용도 많이 안 든다 해볼 만하다 이렇게 해서 의견이 많이 갈렸는데 어쨌든 네, 부결은 됐습니다. 네. 학범 대표가 네. 보시기에는 개인적으로 네, 저는 이제 직선제 한번 뭐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해보고 부작용 많으면 다시 돌아와? 그렇죠. 왜냐면 실제 돌아오자고? 그런 적이 있어요. 지금 의사협회가 직선제했다, 간선제했다, 직선제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은 직선제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직선제로 딱 바꿨을 때는 사람들이 막 관심이 많아서 막 참여를 많이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좀만 지나면 참여율이 떨어져서 이번에 회장 하신 분은 일단 투표 참여율이 되게 낮았고 또 여러 후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회장 당선되신 분을 지지한 의사 숫자가 전체 의사회원의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직선제를 통해서 회장을 뽑는데 전체 회원의 3%가 지지한 그 회장이 정말 직선제를 통해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느냐? 대표성을 가질 수 있냐라는 의문도 사실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뭐 회원들이 원하니까 87%가 원하니까 물론 설문조사 참여하신 분이 몇백 명 안 되지만 한번 해보고 부작용이 많으면 회원들도 느끼겠죠. 그때 가서 이게 좀 이런 부작용이 있었구나. 다시 간선제하는 게 맞겠다. 뭐 그래도 어쨌든 지금은 원하니까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고 또 비용이 얼마 안 드니까 한번 해볼 만은 하다 이런 거죠. 근데 현재 그 지부들 중에서 네. 경기도 수의사회만 빼고 네. 나머지는 다 직선제를 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특정 지부에서는 부작용이 제가 봤을 때 많아요.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그 투표에 참여하려면 몇 년치 회비를 내야지만 투표권이 주어지거든요. 근데 회비 안 내고 있는 수의사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특정 후보에서 회비를 내주고 와서 투표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하. 네. 뭐 급하게 어, 유권자들 자기 제가 쪽으로 모으는 투표해줄 거죠. 유권자를 그리고 모으거나. 뭐 토론회 같은 거 해보면 상대방 비방하기도 하고, 뭐 갈등이 차마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그 10개 수의과 대학이 있으니까 뭐 학교에 따라서도 뭔가 나뉠 것 같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학교별, 뭐 지역별, 또 이 분야별 갈등이 상당히 하죠. 그래서 사실은 다른 지부들은 뭐 회원이 많지 않아서 문제가 없는데 이제 큰 지부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사실 부작용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회원들이 원하니까 한 번에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번에 직선제를 찬성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번에 그 이사회에서 제주도 수의사 회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직선제 자기는 찬성하는데 우리가 과연 우리 회원들이 이 직선제를 요구할 만큼 수의사회에 한게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분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셨냐면은 지금 뭐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협회, 뭐 간호사협회 대부분이 다 회원들의 회비로 예산이 측정돼서 운영이 되거든요. 대부분 뭐 100% 운영이 되는데 대한수의사회의 전체 예산 중에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그걸 재정 자립도라고 표현하던데 그렇죠.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수의사회는 회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나머지 이 예산을 꾸려가기 위해서 90%는 다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정부 사업을 따와서 운영한다던가 이런 거. 과연 그러니까 수의사회 회비로 10%밖에 그 전체 예산 중에 수의사 회원들의 회비가 10%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그런 회원들이 지금 직선제 하자고 요구할 그런 권리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너무 이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수의사 개개인분들의 잘못은 아니겠죠. 어쨌든 제도가 그렇게 돼 있고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회비를 내고 있는데 그게 이제 대한수의사회까지 전달되는 게 얼마 안 될 뿐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우리가 공감대를 좀 형성을 먼저 하고 회비 같은 걸 좀 인상하고 적어도 대한수의사회의 재정 자립도를 적어서는 50% 정도까지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직선제를 요구하던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뭐 전 100% 공감이 됩니다. 네, 뭐 어느 걸 선우를 따져가지고 이것부터 하자라는 얘기도 일리가 있겠지만 저는 뭐 동시에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뭐 직선제가 불러올 수 있는 어떤 부작용들, 뭐 간선제의 부작용과 비교한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직선제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제도만 바꿀 것이 아니라 그 제도가 불러올 수 있는 그런 폐해들에 대한 라든지 의식 개선도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되는 것도 사실은 책임이죠. 예. 그렇죠. 어느 정도 같이 선결 과제 속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그 또 하나가요. 제가 제일 놀랬던 게 처음에 저희가 위클리벳 만들면서 뉴스 전할 때요. 그 수의사회 회비 예산. 제가 예산을 듣고 되게 충격받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립도가 1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딱 드는 생각이 죄송합니다. 먼저 사과드리고 얘기할게요. 아니 그 쥐꼬리만큼도 안 되는 예산 중에서 10%밖에 안 되면 도대체 얼마를 낸다는 거야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다 밝혀주시죠. 좀 비교를 좀 해주시고요. 네, 표가 지금 있는데 뭐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른 어떤 언론에서 조사하고 또 대한수의사회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좀 합친 건데 일단 대한의사협회 2015년 예산은 273억, 치과의사협회는 57억, 한의사협회는 83억, 간호사협회는 209억, 약사협회는 48억. 대한수의사회는 15억 5,880만 원입니다. 뭐라고요? 15억 5,880만 원인데 네, 아니 그러면 이렇게 금액으로만 따지면 많은 분들이 아니 일단 회원 수가 다르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뭐 회원 숫자 많은 데는 빼고요. 네. 비슷한 데가 한의사회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한의사회가 18,780명이고 수의사회가 이제 여기 등록된 회원이 14,000명이니까 사실은 4,000명밖에 차이 안 나는 거거든요. 안 나는데 예산은? 예산은 뭐 지금 83억 대 15억이니까 몇 배죠? 5배 이상 차이가 나네요. 네. 자. 네. 근데 이런 문제가 왜 나왔냐면 사실은 수의사 회원들이 딱 주머니에서 나가는 회비 자체가 좀 적은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지금 중앙으로 올라오는 회비가 적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 원장 수의사들이 1년에 30만 원 회비를 내는데 그중에 25만 원은 경기도 수의사회가 갖고 5만 원만 대한수의사회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대한수의사회 그러니까 중앙회비가 두 분류가 있는데 임상회원은 5만 원, 비임상회원은 2만 5천 원. 그러면 저도 비임상회원이기 때문에 2만 5천 원을 지금 1년에 대한수의사로 내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저도 대한수의사회에 내는 회비가 2,100원, 2,2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달에 2,200원. 이거는 뭐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원장 회원님들도 대한수의사회에 한 달에 내고 있는 돈이 4,200원인 거예요. 중앙회비가. 회비가 적은 것도 있지만 이 지부수의사회가 너무 많은 돈을 갖고 중앙회비로 가는 돈이 적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비 인상이 필요한데 일단은 회비 인상도 꼭 필요하고 그게 어렵더라면 중앙회비라도 인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돈에서. 그 비율 조정이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네. 대한수의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지부 회장님들 모이셔가지고 전체 회의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비율 조정만 조금 해도 지금보다는 상황이 조금 나아질 수 있을 것 나아지겠죠.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감대는 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바뀔 가능성이 지금 있는데 그랬을 때 바뀌는 걸 뭐 이사회든 총회든 그 얘기를 할 때 많은 회원분들이 좀 그거에 대해 지지하고 동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비교하면은 중앙회비만 따졌을 때 한 달에 회비를 얼마 내냐 따졌을 때 원장 의사는 25,000원을 내고 원장 치과 의사는 25,000원 똑같이 내고 개공 약사는 15,000원 내고 변호사 45,000원, 변리사 4만원인데 원장 수의사는 4,200원을 내는 거죠. 그다음에 비임상 수의사는 2,100원을 내는 거고 한 달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적은 회비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요 네. 일반인 입장에서 그냥 언뜻 듣기에는 아 다른 전문직에 비해서 우리 수의사 선생님들 참 벌이가 시원찮구나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런 네. 이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가뜩이나 지금 힘드신데 다들. 아무리 벌이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4,000원, 2,000원은 충분히 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4,000원 내던 걸 뭐 10,000원, 20,000원 정도까지 내는 게 어렵다고 전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비교할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중앙에 비해 그만큼 회비가 적게 가고 있다. 그래서 재정 자립도가 10%밖에 안 된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직선제를 하자더니 뭐 이런 거 해달라는 하는 게 너무 과한 요구라는 거죠. 그러면은 네. 혹시라도 그런 설문조사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전체적으로 그 회비를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뭐 이런 설문조사. 그런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없는데 네. 이게 이제 구체화가 될 것 같거든요. 곧 회비 인상이. 그러면 설문조사 해보려고요. 그래서 좀 수의사분들이 이런 현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회비도 너무 적고 예산도 적고 재정 자립도까지 적다. 저는 신기한 게 네. 지부가 이렇게 모여서 네. 중앙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중앙회가 힘이 가장 세고 그렇죠. 하다라는 방식이 돼야 되는데 수의사회는 지금 역행하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한번 네. 그러니까 이 회비 납부 과정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구도가 갔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대한수의사회에 회비를 내고 거기서 지부에 회비를 내려주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이런 거죠. 방식이 맞아 보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꾸긴 바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왜 말로 안 된다 바꾸자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사회랑 총회를 거쳐서 바꾸긴 바꿔야 돼요. 그 저는 기사 보다가 좀 네. 궁금했던 게 뭐냐면은 총액 내는 회비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각 지부에서 그 회비를 결정할 받다 수 보니까 있죠. 네. 지부에서 회비를 인상하실 수도 있죠.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인상을 하더라도 중앙수의사회로 올려보내는 비율이 바뀌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지부에서 회비를 올리고 내리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중앙으로는 임상 5만 원, 비임상 2만 5천 원밖에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문제가 확실히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거는 뭐 대한수의사회 전체가 이사회에서 그렇게 됐겠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중앙회로서 너무 힘이 없는 게 아닌가. 너무 힘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뭐 당연히 올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무조건. 그래서 이런 거예요. 지금 어차피 회비 납부율이 지금 60몇 % 수준인데 뭐 이건 다른 전문직들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낼 분들은 어차피 제가 볼 때 안 낼 것 같고 내는 분들한테 중앙회비로 올라갈 돈이 더 필요하다. 지금 이거밖에 안 낸다. 한 달에 너 지금 4,200원밖에 안 내고 있다. 좀 더 올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안 낼 분들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회비를 인상한다고 회비 납부율이 떨어질 것 같지는 절대 않거든요. 그래서 회비 좀 인상을 해서 수의사회 예산 자체도 올리고 예산을 올리면서 재정 자립도도 좀 올려서 정말 좀 수의사가 일을 더 할 수 있게. 지금 예산이 작다 보니까 일하는 직원도 되게 적어요. 지금 대한의사협회 사무처 직원은 110명인데 대한수의사회는 9명이거든요. 이거는 뭐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숫자하고 또 비교를 해봐야 돼요. 한의사협회가 사무국 직원이 몇 명이죠? 한의사협회가 51명이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를 해도 수의사회가 확실히 규모가 작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자 꼼꼼하게 따져보자. 그 지부에서 하는 일과 그리고 수의사회가 하는 사업이 각각 다를 거 아니에요. 과연 수의사를 위해서 수의사 전체를 위해서 어느 쪽이 더 실속 있는 사업을 많이 하느냐라고 따져봤을 때 네, 이거는 좀 뭐 예민한 얘기일 수 있는데 뭐 지부마다 사정도 다르고 뭐 처한 사항도 다르고 또 회원 숫자도 다르고 또 회원들이 분포하는 분야도 굉장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수의사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임상회원이고 저희 충남 수의사회는 이런 곳은
대전시 수의사는 또 임상위원들이 많은데 충남 수의사에는 또 임상 중에서도 대동물이 더 많고 이런 식으로 분야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지부마다 뭐 하는 일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 좀 위험할 수 있을 거 그런 얘기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어쨌든 아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네. 거죠. 아니, 왜 중앙회로 단순 비교해서 회비가 너무 적게 유입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왜냐하면요, 실질적으로 수의사들을 위한 사업은 지부가 더 많이 하니까요. 라고 이유를 대버리면은 명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대한수의사회가 올해 진행했던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그렇죠. 이를 얘기해 보면 일단 수의사 처방제 보완, 처방 대상 약품 확대를 위해서 일을 했고 수의료 광고 사전 심의제 도입을 위해서 노력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금 대한 의사 의료 광고들은 다 가만 보시면 버스 광고든 지하철 광고든 대한의사협회 광고 심의 필 번호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수의사는 그런 기준이 없거든요. 없어요? 그러니까 맘대로 광고해도 돼요. 그거를 심의를 받지 않아요. 사전에 그런 기준도 없어서 그걸 도입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불법 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대한수의사에서. 그래서 수의사법 위반을 해서 불법적으로 진료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거를 신고해서 사법 처리까지 받게끔 하고 있고 또 대한수의사회지를 한 달에 한 번씩 발간하고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한국 수의정책 포럼이라는 걸 열어서 수의계 각 분야 인사들이 모여서 수의계 이슈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는 자리를 하고 있고 또 2017년에 세계 수의사 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는데 그거 준비하고 있고 또 한국, 일본, 대만 수의사회가 1년에 한 번씩 교류하거든요. 그거 하고 있고 특산물 위생 교육도 하고 있고 또 HACCP라고 해서 그 특산물 위생 관리 기준이 있어요. 해썹 아시죠? 그거 교육도 또 하고 있고 또 공중방역 수의사 교육도 대한수의사회가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모든 걸 9명이서 하고 있다. 그렇죠. 이거 모든 거 9명이서 그래서 지금 얘기 들으면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천연기념물 그 교육도 위탁을 받아갖고 대한수의사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다 재정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농식품 예산을 따서 하고 있고 또 동물보호 문화축제 개최하잖아요. 그것도 대한수의사회가 다 주관해서 다 하고 있고 또 전국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 중에 동물보호법 관련된 일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을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연찬회 하거든요. 그것도 대한수의사회가 하고 있고 전국 수의학도 협의회 지원하고 있고 또 한국 수의학교육인정원이라고 또 수의학교육 인정하는 기관이 있는데 대한수의사회에서 하고 있고 그 여기서 15억 얼마로요? 네 9명이서 거기다가 예. 아시겠지만 이거 왜 국회 활동 되게 많이 하잖아요. 입법 활동 막 그렇지. 국회의원 찾아다니면서 이런 일은 사실은 여기 자세히 말할 수 없지만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비공개적으로 그런 일까지 하면 사실은 뭐 예산도 적고 인원도 적고 하는 일은 엄청 많고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여기 대한수의사회 직원분들 대한수의사에 가서 조금만 있어 보면은 막 민원 전화 많아요. 너네 하는 일 뭐냐? 하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하는 일이 말도 안 되게 많아요. 지금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대한수의사회 직원 구하시는데 좀 힘들지 않을까. 네. 근데 대한수의사회가 이제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이런 얘기까지 하기는 좀 너무 쪽팔려서 얘기하기 어렵지만 그러니까 아까 다른 협회들은 직원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중에 의사협회 의사 직원 몇 명 없거든요. 약사협회 약사 직원 몇 명 없거든요. 대한수의사회 수의사 직원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되게 좀 희생을 요하는 자리처럼 돼버린 거. 너무 일도 많고 예산은 적고 하다 보니까 사명감을 갖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거의 시민단체인데요. 그렇죠. 예. 너무 좋은 지적. 그런 것처럼 예. 내가 수의사로서 그래 수의사회를 일해서 내가 일해야지 우리 수의계를 위해서 일해야지 하는 분들이 버티면서 일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사실은. 그래서 회비 인상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직선제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이 직선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수의사 회원들이 하는 요구들이 회비를 좀 인상시키고 수의사회를 좀 더 재정 자립도를 올려놓고 나서 우리가 좀 주장을 하는 게 맞지 않냐 우리 스스로 좀 돌아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저희 얘기가 단순히 회비, 그러니까 돈에 관련된 얘기로 혹시 들리셨나요? 저희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지금 현재 수의사가 정말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가느냐 아니면 정말 도태되느냐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시대에 저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수의사분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더 클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아마 이제 수의사쌤들이 개개인이 해결하던 문제들에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더 많아지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라도 좀 내부적으로 힘을 다지고 키우는 계기 이번에는 반드시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위클리벳 황당무게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학본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